1978년 가을, 김포공항. 가방 하나만 들고 낯선 나라로 향하던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25살의 어린 나이에 더 나은 삶을 찾아 태평양을 건너야 했던 그 순간, 부모님의 굽어진 어깨와 누이의 붉어진 눈동자를 뒤로하고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던 그때의 마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잘 다녀와라. 몸만 건강하면 된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이별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집안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한국의 마지막 모습. 점점 작아지는 섬나라, 점점 멀어지는 고향 땅.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지, 부모님을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기내에서 흘린 눈물은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었습니다. 태평양 위 10,000피트 상공에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가겠다고,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낯선 땅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성공인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낯선 공항. 영어로 쏟아지는 안내방송, 알아들을 수 없는 표지판들, 그리고 나와는 전혀 다른 얼굴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는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걸고 온 길이었으니까요. 첫날부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시내로 가는 버스를 찾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습니다. 버스 스탑 왜요? 사전에서 찾은 어설픈 영어로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마치 기관총처럼 빠른 영어였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알아들은 척했지만 사실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림만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This one please. 그런데 웨이트리스가 뭔가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음료수나 사이드 메뉴를 묻는 것 같았지만 당황한 나는 그저 예스만 연발했습니다. 결국 나온 음식은 제대로 된 한 끼가 아니라 이상한 조합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첫 주간은 더욱 막막했습니다. 신문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영어 실력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Sorry, we need English speaker.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었지만 여기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발품을 팔며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작은 가게들, 중국 음식점, 세탁소. 어디를 가나 일단은 언어가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을 맡기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져온 돈은 한정되어 있었고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어느 중국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자리를 얻었을 때의 그 안도감. 비록 하루 종일 더운 주방에서 그릇만 닦는 일이었지만 그때만큼 고마운 적이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희망이었습니다. 첫 급료를 받던 날 손에 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음식점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마치면 오후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육체 노동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무거운 자재들을 옮기는 일들이었습니다. 손에는 금세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펜만 잡던 손이 이제는 삽과 망치를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났지만 일을 쉴 수는 없었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장갑을 끼고 계속 일했습니다.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일을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여름철 건설 현장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40도가 넘는 날씨에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고 일해야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물 마실 시간조차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이 그리워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야외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코리안들은 추위에 강하다며 더 힘든 일들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차별인지 구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고향으로 송금할 돈을 모으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저녁에는 또 다른 일자리로 이동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거나 새벽 배송 일을 도왔습니다. 하루에 서너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잠을 줄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일했고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딱지는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항상 외국인 노동자로만 불렸습니다.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이, 코리안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조차 익숙해졌습니다. 화를 낼 여유도 항의할 언어 실력도 없었으니까요.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로, 때로는 단순한 오해로, 때로는 더 싼 노동력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집세와 생활비는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버스를 타도 상점에 들어가도 받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경계하거나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주문을 받아주지 않거나 바가지를 씌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존중받는 어른이었지만 여기서는 그저 애매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 해도 아파트를 구하려 해도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신용 기록이 없다, 보증인이 필요하다, 외국인은 안 된다는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권리들이 여기서는 특권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아닌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그래도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차별받는 것이 억울해서 주먹을 쥐었지만 그 주먹을 휘두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좁은 원룸 아파트에 혼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으며 보내는 저녁 시간들. 한국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먹던 저녁 식사가 그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어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었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들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지갑 속에 간직한 가족 사진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떠나올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온 아이들의 성장 사진들. 편지로 전해 듣는 아이들의 소식은 기쁘면서도 아팠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아빠가 그리워요라는 글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의 첫 걸음마, 첫 말, 첫 생일.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는 아이의 성장이 고마우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태평양 건너편에서 혼자 아이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전화요금이 부담스러워 한 달에 한 번, 아니 두 달에 한 번씩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 시간 동안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한 달 동안의 고생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면 더욱 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목소리는 들었지만 안아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크리스마스나 추석 같은 명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나 혼자 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보내야 했습니다. 한국의 명절 음식이 그리워서 때로는 한인마트에서 비싼 한국 식재료를 사서 혼자 차례상을 차려놓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온 김형, 비슷한 처지의 최씨 아저씨, 그리고 중국 음식점에서 만난 대만 출신 아주머니까지.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형이 가져온 김치, 최씨 아저씨가 끓여준 된장찌개, 대만 아주머니가 만들어준 만두. 각자의 고향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잠시나마 향수를 달랬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낯선 땅이 아닌 또 다른 고향 같았습니다. 일자리 정보도 서로 공유했습니다. 저기서 사람 뽑는다더라. 여기는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더라. 같은 소중한 정보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일자리를 양보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동지였던 그들과의 우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플 때는 서로를 돌봐주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죽을 끓여준 김형, 다쳐서 병원에 갈 때 통역을 도와준 최씨 아저씨. 가족이 없는 이방인의 삶에서 그들은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같은 고생을 하며 맺어진 인연은 혈연보다 더 끈끈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순간들을 그들의 격려와 위로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에서 만난 가장 따뜻한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낯선 땅에서의 삶이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3년이 흐른 후 드디어 가족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 서류가 승인되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가족 초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가족들의 비행기 표를 예약하던 그날의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3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설렘,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섰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그 순간들. 출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혹시나 놓칠까봐 눈을 한시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였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자란 아이들과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 껴안고 흘린 눈물 속에는 3년간의 모든 고생과 그리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많이 보고 싶었어. 이제 함께 살 수 있구나라는 말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아빠 품에 안겨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3년간의 외로움을 한순간에 씻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첫 식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먹던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으니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의 맛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여기 음식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밤, 가족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고. 아이들이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3년간의 외로움이 끝나고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때의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초기에 고생스러웠던 시절들, 차별과 외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세월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이 땅의 당당한 시민으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으며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할아버지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해줍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의 고생을 보상해줍니다. 이제는 작은 집이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정원에는 아내가 심은 한국의 꽃들이 피고 부엌에서는 여전히 김치 냄새가 납니다. 이웃들과도 친해져서 명절 때면 한국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30년 전 그 차가웠던 시선들은 이제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가끔 옛 사진들을 꺼내보며 아내와 함께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텨냈네라고 말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함께 고생했기에 더욱 소중한 인연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보낸 세월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가족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과 눈물로 일궈낸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이 되었습니다.